검사 관련 진술은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 관련 진술은 수사 검사가 그 로비 받았다는 의혹 있는 검사가 수사팀에 가 있고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거기에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마 그 의혹 있는 검사가 수사팀장 간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당 의혹 관련해서는 총장이 보고받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한석이 잘 보세요. 검사 관련 의혹에는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보고와 수사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술이 나왔는데 담당 검사가 부장, 차장, 검사장, 총장까지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지 총장이 보고받고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문건을 잘 보시면. 근데 윤석열 총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뺍니까? 난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서초동 분위기는 어때요? 이철이의 정치쇼. 펀드가 두 개잖아요. 예. 라인 펀드하고 옵티머스 펀드. 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등장인물이 너무 비슷해. 똑같이 행정관도 있고 막 국회의원도 있고. 구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 이제 비근한 얘기가 기자들 사실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나중에 수정했던데 얘기하다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뭐 언론사에서 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이제 사장 대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강세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렇게 기사를 쓸 정도로 기자들도 너무너무나 혼란스럽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라는 분은 라임에 등장하시는 분이죠. 라임에 등장하시는 분. 이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저축은행 비리 있을 때 대검에 합수단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참 그런 게 많았다. 그렇죠. 저축은행 그게 네, 많았다. 저축은행 그때도 보면 여러 저축은행하고 시행사 나오잖아요. 막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까요? 패턴들이 비슷해서 그래요. 회사 저축은행 이름 거기 따른 시행사 이름만 다르지 돈 해서 부정대출 하는 행태 그다음에 로비하는 행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라임과 옵티머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금융사기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 밝혀진 건 없지만 로비 의혹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막 헷갈리는 거죠. 비슷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금융사기든 저축은행 대출사기든 본질은 똑같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본질적으로는 뭐 폰지 사기 형태는 맞아요. 근데 구조로 보면 이제 라임이 좀 더 정교한 거고 옵티머스는 사실 그 정말 사기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네, 공공기관 매출 채권 산 적도 없는데 산다고 투자자들을 받은 다음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팠잖아. 요게 위조 서류. 이 돈을 시행사로 받아가지고 이제 저수지죠. 비자금 저수지죠. 트러스트 오리라는 자회사에 꽂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펀드들 상환기일이 돌아오면 이 중에서 일부를 돌려서 막아주고 나머지 돈들로 이제 사적 유용하고 또 나머지 돈들은 이게 외부에 들키면 안 되니까 금감원 조사도 미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여러 주변에 이제 좀 든든한 뒷배 병풍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게 이제 바로. 근데 한날 여담인데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옵티머스 펀드의 대표 김재현 씨 과거에 어떤 회사들을 운영했는지 저희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이름도 비슷해. 김봉현 김재현. 네. 그랬더니 원래 김재현 대표가 이게 원래 AV 자산운용이었는데 이름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전 회사를 보니까 에코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옵티머스하고 프라임을 합치니까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주인공 옵티머스 프라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트랜스포머 매니아인가? 처음에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예. 그리고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취재 발랄하게 하시네. 예. 좋네요. 옵티머스 프라임. 오늘 그 단독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에 메인 뉴스? 예. 8시 뉴스는 뭐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거는 라임 사건이죠. 옵티머스까지는 아직 안 갔죠. 라임 사건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펀드 쪽에는 그렇죠. 펀드 둘 중에는 라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 예. 또 뭐예요?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가족 그리고 이제 측근 저기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계시는 이제 윤모 검사장이 이제 소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윤이라고 불렸어요. 윤대진. 예. 제 친구의 친구인데. 예, 같은 윤인데 이제 한 명은 기수가 높으니 대윤, 한 명은 소윤.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뭐 의형제 같은 관계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이제 검찰 내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분의 이제 형, 이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지난 7월에 한번 청문회 때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예. 제가 거기 있었어요. 예. 계셨네요. 저 법사위원이니까. 그때 이제 용산 세무서장 시절에 이제 뭐 비위 의혹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불기소하고 압수영장 기각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제 가열차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다. 저는 안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총 라임 의혹 사건과 포함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5개 혐의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라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상 3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세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하게 돼 법에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물론 뭐 그걸 법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자면 수사지 거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정배 장관을 1번 썼잖아요. 근데 지금 3번 썼어요. 올해만 3번입니다. 올해만 2번이 작년에 공식적으로는 2번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2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 지휘권이라고 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6월 달에 검언 유착 사건 7월이었었고 그 전에 한명숙 사건도 사실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명문화된 수사 지휘 그 서면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빼달라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2번이 서면 썼는데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부당하다보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윤석열 총장 장모권 너 빠지라. 근데 그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죠. 말씀드려 총장이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죠? 나 보고받지 않겠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본인이 수사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파룬 안 한 건지 웃기지만 윤석열 총장에 가장 반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산하의 중앙지검에서 그 사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총장은 이미 보고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근데 지금 빠지라고 수사지를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이거 그냥 윤석열 총장 모욕 주고 망신 주기라는 거죠. 저는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의혹들 그다음에 라임 관련 의혹들은 어제 이제 문건을 제가 잘 봤거든요. 원본 봤어요? 아니 이제 가린 거 봤죠? 아니 그 김봉원 씨 문건 말고 어제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거 있잖아요. 수사지. 근데 이제 야당 의혹 관련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야당에서는 야당 의혹 관련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야당 로비 관련 진술이 나왔고 그걸 총장이 보고 받았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의혹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항상 보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남부지검에서 5월달에 그거 진술을 해가지고 총장한테 보고하고 돈 받았다고 알려진 이름 얘기해도 되죠? 다 나왔으니까 윤곽금 이름 다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윤곽금 변호사하고 그다음 그 돈 마련해줬던 김모식이 있어요. 그 두 사람 통신영장 이름도 나왔어요. 네, 금융계좌 이름 제가 못 외워가지고 금융계좌에 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피의자 소환말과 강제수 할 수 있게 다 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야 이거 검사네 이거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그거를 법무부도 다 확인했잖아요. 남부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의혹이 있다. 사실은 없어요. 그걸로 뺀 거. 그다음에 검사 관련 진술은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 관련 진술은 수사 검사가 그러니까 로비 받았다는 의혹 있는 검사가 수사팀에 가 있고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거기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마 그 의혹 있는 검사가 수사팀장 간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당 의혹 관련해서는 총장이 보고받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한숙 잘 보세요. 검사 관련 의혹에는 보고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보고와 수사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진술이 나왔는데 담당 검사가 부장, 차장 검사장, 총장까지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지 총장이 보고받고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문글을 잘 보시면. 근데 윤석열 총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뺍니까? 난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서초동 분위기는 어때요? 서초동 분위기를 전달하면 조금 오해를 많이 살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 야권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기사를 또 SBS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쓰고 나서 반장하실 때. 예. 사실은 현 정부 이제 높은 기관 즉 관계자들 지인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전화가 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관심들이 많지? 다들 이렇게 걱정들이 크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현 정부한 어쨌든 현 정부 그 문건 내용들을 보면은 현 정부 관계자 여권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해 있고 이런 봤어요. 문구들이 있고 또 실제로 거론되는 이제 인사들이 좀 유력 인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터지면 전국의 핵폭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사는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김봉현 대표가 강기정 수석 5천만 원 발언으로 장안의 이슈를 빨아들이더니 갑자기
방향을 비틀어서 야권도 로비했고 검사 접대도 했는데 이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뭉갰다. 이걸 고리로 지금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총장 가족 측근 비리까지 수사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라는 이슈를 완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번 라임 건을 고리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뭐 좀 정치적인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해석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에 예. 그럼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판때기 흔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어떤 실익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무슨 뭐 보면 예전에 김대엽 씨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채널A 한동훈 검사장 얘기했던 지모 씨 얘기도 나오고 뭐 공작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시각에서는 공작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니까 뭐 저희가 뭐 법조인 입장에서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아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보면은 강기정 정수석에 대한 것도요. 9월 20일 날 편지를 썼잖아요. 한 달 있다 발송이 된 거, 공개가 된 9월 20일 편지 쓸 때 뭐 강기정 수석 잡으라고 쟤네들이 저래가지고 뭐 공작하려고 이겁니다. 그럼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편지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남부지구법에서 재판할 때 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본인이 팍 터트립니다. 여권이 난리가 났어요. 9월 21일 날 강기정 수석 그거는 야권 측 변호사가 공작을 나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해놓고 한 보름 있다가 10월 초에 재판했던 강기정 수석한테 돈 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터트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공개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당들 들쑥이고 야당도 들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판을 좀 흐려서 본인이 좀 쥐고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여당은 강기정 수석 얘기를 해서 불을 질렀고 야당은 윤곽금 변호사랑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나와서 불 질렀고 그럼 검찰은 검찰대로 또 불 질러놨고 네. 그래서 본인이 얻는 실익이 뭐냐면 뭘 노리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얻는 실익이요. 글쎄 그걸 본인이 얻는 실익이란 걸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른 건데 여당의 시각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추가 뇌물 문제가 있으니까 한대로 검사 접대했다면 그것도 뇌물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최소 뭐 뇌물이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의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의 시각에서는 여당 들수가 났잖아요 지금. 여당도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샥 말을 갈아탔단 말이에요. 여당이 제일 좋아하는 윤석열 총장 잡으러 본인이 앞장섰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빼고 수사팀 구성해서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선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여당 일바가 짜고 한 공작안 이렇게 야당은 보는 거고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선처라는 걸 해주려면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구상에서 좀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김봉현 전 대표는 보석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석이 있더만요. 네, 보석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뭐 고위 검사장 출신 고위 뭐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리고 결국 본인이 이제 보석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제 문구 내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김봉현 전 회장은 보석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주 상태에서 잠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도주하다가 공권력의 검거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추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점. 또 뭐 건강상으로 아직까지 어디가 뭐 좀 아프다라는 건 좀 보기 힘들고 거기다가 형량 자체가 이게 그 펀드 사기라는 게 다 서민 다중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밝혔지만 옵티머스 사건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도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벌써 또 구형량이 한 20년, 30년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정치권 검사 접대 로비 의혹이 들어가는 순간 공여가 혐의가 추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형량 구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보석이라는 실익이 얻기도 어렵고 보석은 법원이 해주는 거니까 구형량이 줄어들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뭐 글쎄요, 뭐 검찰에서 뭐 진술을 잘 해준다면 뭐 구형량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뭐 페이버를 뭐 좀 혜택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폭로를 한다고 해서 과연 검찰 개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마땅치가 않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이 차이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보석을 기대했다라고 하면 진짜 멍청한 사람이 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사람 제일 잘합니다. 거기 변호사도 쫙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요 몸이 아프다 말기암이라도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도주까지 했었고
피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보석 그래서 저는 5월달에 거기 보면 뭐 5월달에 뭐 저거 와가지고 뭐 윤석열 총장을 여기서 살려주고 강기정 수석을 몇 명 잡아주고 보석 얘기한다잖아요. 그거를 저는 실제 그런 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김봉현 회장도 너무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장이 보석해준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보석 법원에서 검찰에서 해주나? 물론 뭐 적시 처리 의견 내면 되긴 하지만 그 5월 달이면 윤석열 총장 바보 돼가지고 이러고 있을 텐데 무슨 총장이 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던 얘기다. 그래서 네. 김봉현 회장이 보석을 노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야당의 시각이 공작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수사할 때 검찰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지만 법원은요. 재량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올라가면 기소가 되면. 근데 검찰은 수많은 재량이 있거든요. 넣을 거 넣고 빼면 빼고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김봉현 회장이 지금 이란 사람은 횡령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이미 계속 구속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퀘스천이 의혹이에요. 만약에 이거 말고 더 있다면 그 편지에 보면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라임 사건의 전주도 아니고 몸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건이 수원역의 횡령 이것만 범인이지 나는 라임은 피해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언론과 검찰 시각가 아니거든요. 라임의 몸통은 김봉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가 더 나가서 라임의 몸통이 김봉현인 게 밝혀지면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데 여기서 김봉현한테 더 안 나간다면 김봉현은 그나마 얻을 게 있는 거죠. 뭐요? 아니 그러니까 수원역에 그로 지금 이미 기소되고 재판 받는 거에서 끝나고 라임의 몸통으로 자기가 안 된다면 라임은 지금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김봉현은 그 측면에서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야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작. 네.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걸 거다 김봉현이. 두 분에게 공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근데 김봉현이가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은 믿을 만해요? 그게 좀 뭐 이렇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 이제 초기 단계고 어쨌든 간에 뭐 신뢰할 만한 공적 기관인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가고 수사지휘권을 장관께서 행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 마크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옵티머스 전 관계 로비 의혹 사건 이게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느냐. 배경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요즘은 수사를 할 때요. 항상 이런 마음 갖고 합니다. 특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하자. 의사소통 과정도 사내 메신저가 다 존재하고요. 뭐 진술조서건 면담조서건 상관없이 일단 평검사 입장에서 윗선에다가 어떤 진술이 나왔다고 하면 보고를 하고 나면 면피가 됩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끊어버리는 순간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계 그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수사할 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추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옵티머스 수사 뭉개는 의혹 수사라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에 펀드하자 치유 문건을 비롯해서 김재현의 진술까지 모든 로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다 수사 보고 기록으로 촘촘히 남겨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근거가 돼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김봉현 전 대표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 생각은 검사들이 본인들이 다치기 싫었다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윗선에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런 관련 근거를 남겼을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선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반드시 남겼을 거고 그 근거가 드러나면 책임은 검사들, 검찰 또는 윤석열 총장이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사안들을 본인이 감수하고서 근거를 남기면서까지 김봉현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엎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해석하자면.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김봉현의 편지란 뭐 사기꾼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많습니다. 라임도 제가 주범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근데 내가 수사를 받다 보니까 검사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막 로비하고 술 얻어먹고 그러면 제가 믿어줄 텐데 자기는 아니래요. 난 억울해. 난 라임 전주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억울하고 불쌍해. 근데 검찰 개혁 앞뒤가 맞아요? 전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 말을. 예? 그런 거고 저는 옵티머스 그러니까 라임의 그 김봉현 씨 편지에 나오는 검사 셋 윤곽근 변호사 저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 그럼요.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인데 라임이건 옵티머스건 진영과 여야 지휘권을 막론하고 걸린 사람은 다 보내야 돼요. 서울구치소로.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 그러면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아니, 더 할게요. 특검하자. 아니 지금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 질문 드리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면 강기정 수석이다운 발언도 신뢰하기 어려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그 김봉현 전 대표가 검사들 술 접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사들 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저도-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진술을 과연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팀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진술을 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차후에 했을 수는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일부러 덮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나왔으면 진술이 나왔는데 검사 입장에서 검사 잡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걸 왜 덮겠습니까? 덮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건데 당시에 윤곽근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황교안 당시 대표의 측근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총선 지고 막 이래가지고 황교안 대표 거의 정계 은퇴 수준이고 윤곽근 변호사 총선 떨어지고 국민의힘 막 찌그러지고 이러는데 이 로비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굳이 야당 쪽에 줄을 대가지고 하고 검사들이 야당 정치를 덮어준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 1760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한석 기자 왜 법조반장인지 알겠네요. 김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듯. 로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의문의 일패인데 에? 왜 김변이랑 아니 비교를 근데 해보지? 팩트를 저보다 모르면 기자 그만둬야지. 그냥 취재하고 로데이터 있는 사람이고 저는 데스킹을 거친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1760번 쓰시는 그잖아요. 분 김태현 변호사 발끈했습니다. 아니, 발끈은 뭐. 법률적 지식은 제가 뭐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달래고. 저한테 자. 이제 부탁할 게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와 이한석 기자 스초동 까투리 진행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